자, 안녕하세요. 야쿠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부분은 우리가 동물에 중독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처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산화질소라는 동물에 중독되었을 때 쓰는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목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우선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근래까지 의약품 중독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중독 사고에는 대부분 해독제가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암을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독에 중독되었는지 몰랐을 때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암에서는 어떤 암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중독 환자한테는 치료 방법이라는 게 ABC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A는 에어웨이, 즉 기도를 확보를 하고, B는 브레스, 그리고 호흡을 확보를 하고, C는 서큘레터리, 순환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중독 해결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면 즉시 약물의 상황을 고려해서 위장관에 있는 이제 오염을 제거를 해야 되게 되는데, 위세척 같은 경우에는 음독이 된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시행되면은 위세척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세척을 함에 있어서 활성탄이 좀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위세척을 해야지 동물 중독에 꼭 필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독제가 있다면은 바로 해독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활성탄을 이용한 위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스텝은 제가 그림을 좀 미리 준비해 왔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헷갈린다면은 미리 사실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좌측으로 누운 자세에서 주사기나 흡인기를 통해서 위 안에 있는 물질을 좀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우측으로 눕게 된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 쪽으로 독성 물질이 갈 수도 있거든요. 쉽게 가겠죠? 그림을 보니까. 근데 좌측으로 눕게 된다면은 장 쪽으로 좀 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눕는 게 기본적인 그 방법이고, 자, 좌측으로 누운 상태에서 주사기나 흡인기를 통해서 위 안에 있는 물질을 다 뽑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좀 비어있는 위에서 이제 활성탄을 이제 60에서 100g을 이제 관을 통해서 주입을 시켜요. 이것은 세척 전에 활성탄을 넣어서 독성 원액 물질이랑 결합을 함으로써 세척할 때 불가피하게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독성 물질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200에서 300mg을 관에 주입시키고 직접 당겨서 뽑아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척액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독물질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살살 잘 넣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스텝은 세척액을 2리터 이상 사용하거나 위 내용물이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위험한 물질에 중독되었을 때는 10에서 20ml를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보편적인 독성 물질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더 파고들어서
나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2020년 8월 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바논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인해서 산화질소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화질소는 주로 연소 과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유는 산화질소가 밀도가 공기랑 좀 비슷하거나 조금 무거운 기체이기 때문에 폭발에 휘말리지 않은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호소하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산화질소가 도대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와 산소의 조합입니다. 자, 흔히들 웃음가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의약품으로는 마취제로도 좀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질소 산화물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은 NO와 NO2입니다. 그러면 두 기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NO 같은 경우에는 무색 기체이고, 그리고 NO2 같은 경우에는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유색의 기체입니다. 자, 또 NO 같은 경우에는 비자극성이어서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반면에 NO2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서 불쾌한 그런 느낌이 나죠. 두 기체는 둘 다 수용성이긴 하지만 NO2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을 가지면서 물 안에서 이제 질산을 형성해서 강력한 산성이 돼요. 중독되었을 때 임상 증상으로는 기침, 피로, 구역, 호흡곤란, 두통, 복통, 발열, 오한 뭐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모세기관지 출혈과 청색증, 폐부종, 의식저하, 기면, 그리고 의식 소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산화질소가 폐 손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원이기도 해서 질산 및 아질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폐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단백질 산화 그리고 지질의 과산화를 일으켜가지고 세포막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대식세포의 면역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감염의 내성을 감소시켜요. 자, 네 번째 이유는 NO가 매우 빠르게 메트헤모글로빈 빈혈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메트헤모글로빈이 뭐냐면은 산소와 친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액 내에 메트헤모글로빈이 많게 되면은 조직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있지만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막거나 개선하는 약물이 필요한데, 질소 산화물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해독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환자의 고통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틸렌 블루예요. 저산소증 징후가 있거나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이 30% 이상인 경우 메틸렌 블루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포도당 6 임산탈수소 효소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용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의 유전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임상적인 효과는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며 주된 부작용은 구역, 구토, 목통, 흉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는 약물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이 약물은 염증이나 폐 손상을 감소시켜가지고 폐쇄 세기관지염 진행을 예방합니다. 독성물질 노출 직후에 바로 사용을 시작해가지고 8시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천천히 감량을 해서 약물을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이상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